자, 이제 우리 기타의 필요경비 이렇게 해서 우리 정해봤고요. 자, 방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여기 나오는 양도 차익을 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를 해야 되고요. 실거래가액을 했으니까 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 즉 입증한 만큼 경비를 인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다만 여기 나오는 자본 지출과 직접 양도 관련 비용만 실비용으로 인정하는데 자본적 지출의 반대말 방금 나왔던 수익적 지출이라든지 또는 간접 양도 비용이라 해서 간접 양도 비용은 경비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은 경비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기타의 필요경비라고 해서 무조건 경비 처리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관련 비용만 경비를 인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매매 사례가액 나오는데 이 매매 사례가액을 우리가 매감 한기 추계자 결정 순서입니다. 이거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순서대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매 사례가액은 언제 하느냐? 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유사성, 동일성인 가격인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후 3개월이니까 최대 몇 개월이다? 6개월 되겠죠? 왜냐면 전 3개월, 후 3개월입니다. 그러면 오늘 팔았다. 그럼 오늘부터 전 3개월, 후 3개월이 되고요. 취득했다 그래도 전 3개월, 후 3개월 됩니다. 각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내가 팔은 자산과 동일성 있는 거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을 근거래에서 과세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실거래를 신고하면 실거래가액으로 따지는데 본인이 실거래가액을 신고 안 했다. 다운계약서 가지고 엉터리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유사성 있는 거래가액을 근거래에서 실거래가액 대신해서 요걸 맞춰가지고 세금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매매사례가액은 아까 그랬어요. 100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100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액을 의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액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거래가 되지만 시골에 있는 토지라든지 상가 건물은 거래가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가액으로 해요. 감정가액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해서 두 군데 이상, 왜 두 군데냐? 한 군데다 의뢰하면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업자, 전에는 법인에다만 의뢰했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사, 개인 감정평가사한테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격을 우리는 감정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1번 매매 사례가액을 하고 없으면 감정가액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환산 취득가액인데 환산은 이렇게 등식으로 환산합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나눠주면 환산가액이 돼요. 만약에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 되고요. 매매 사례가액이 또 없다 그러면 감정가액을 대비해서 환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나눠주면 환산 취득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환산 양도가액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양도가액을 다 해봤어요. 매매 사례가액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가액으로 한다? 기준 시가로 해야죠. 자, 그러면 취득가액도 기준 시가로 해야 되는데 기준 시가는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가격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시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가는 말 그대로 시장 가치다 이런 말 쓰는데 시가는 항상 100이라고 합니다. 자, 100이라고 쓸 때 여기에 정한 게 시가에다가 기준 정했다. 그래서 기준 시가라는 게 있어요. 기준 시가는 시세 70에서 80% 정도 정하는데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 시가는요. 주로 국세 시간에 쓰는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오늘 배우는 양도세 또는 상호세 증여세는 배우지 않지만 상호세 증여세도 예외로 기준 시가 씁니다. 이렇게 해서 국세 부분에서는요. 주로 기준 시가란 말 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세 배울 때는 같은 말을 뭐라고 썼어요? 시가, 표준, 내기라고 했습니다. 자, 시가 표현액은요. 지방세에서 쓰는 표현인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배울 때 주로 시가 표현액이다 이런 말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세 부분에서는 기준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 기준 시가나 시가 표현액은요. 정부에서 이걸 발표한 다음에
숨겨요, 널리 알려요. 널리 알리죠. 그래서 일명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을 하고요. 이 시가편액도요. 시세 70에서 80%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나 시가편액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숨기는 게 아니라 널리 알리기 때문에 공시한 가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명 공시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럼 우리 기준시가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지는 일반 지역 토지와 지정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일반 지역 토지는 개별 필지마다 공시한 지가, 개별 공시가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토지는 몇 월 달에 공시한다? 5월 말이에요. 5월 달 되면은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토지보다 한 달 빨리 나온다 그랬어요. 4월 말에 나오는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라 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건데 토지는 5월 말, 주택은 4월 말까지 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해마다 1월 1일 날 공시하는데 건물에 대해서 일반 건물과 지정 건물을 구분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평가해서 발표합니다. 자, 요즘에는 기준시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과거에는 우리 기준시가가 원칙일 때는 주로 이것도 시험에 냈는데 2007년 1월부터 실질거래가액이 원칙이 되다 보니까 기준시가는요. 요즘에 와서는 거의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기준시가는 여기 평가하는 거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추계조사에서 1번 매매 사례, 2번 감정, 3번 환산 취득가액, 네 번째는 기준시가. 그래서 지금 추계조사 결정 순서를 네 가지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일 때만 실비용으로 쓴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추계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계산 공제율인데 이 계산 공제율은요. 정부가 정한 율입니다. 아예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공제율을 적용하겠다. 첫째, 토지, 건물, 주택을 팔았는데 요 세 개의 물건을 팔았는데 실거래가액이 확인됐다면 당연히 실비용을 인정하고 만약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인정할 수 없다. 업계약서 와서 확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요. 추계조사 대상이 되면은 그때 토지, 건물, 주택을 파는 사람한테는 실제 비용을 무시하고 정부가 정한 율 3%만 빼주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실거래가액을 신고하면 본인이 들어간 비용을 다 인정하지만 추계조사 대상이 되면 정부가 정한 3%만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미등기 전매했다면 10분의 1을 줄이겠다. 10분의 1을 줄여서 더 공제를 줄여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대로 신고하라 이거예요. 신고를 엉터리로 하면은 그만큼 신고를 여기서 엉터리 한다든지 신고 안 하면 이렇게 계산 공제를 불이익을 주고요. 미등기 전매는 더 불이익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 공제율, 계산 공제율은 계략적으로 산출한 공제율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만 공제해주고요. 미등기 자산일 때는 1% 공제합니다. 그래서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은 7%,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은 1%, 상기 이외 기타 자산은 다 1%만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대상물에 따라서 세 가지 계산 공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 주택은 3%, 지상권, 전세권은 7%, 기타 자산은 1% 이렇게 해서 각자 두 가지 방식으로 따져서 나오는 차익이 양도 차익인데 이 양도 차익이 좀 복잡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하느냐 요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식을 해봤습니다. 자, 올해 26회 때 시험 문제를 간략하게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추계조사 결정문서는 1번 매매 사례, 2번 환산, 3번 감정가액, 4번 기준시가. 그래서 이 말이 틀렸다고 그랬고요. 1번 지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가액이 실거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다. 맞았고요. 3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4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일 때는 자본적 추를 경비를 인정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고 매매 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토지는 3%, 개별 공시가에 3% 공제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방식이 시험에 나왔는데 26회 때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문제를 낸 겁니다. 어렵게 낸 건 아니었고요. 기본적인 문제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과정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방식 중에 하나가 1번이에요. 양도 차익 구하라. 이게 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 차익 구하는 방식까지 해서 계산 공제율까지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45페이지 하단에 보면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공부해 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구하려면요. 양도 차익에서